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살펴볼 책은 정창권 저자의 조선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목이 약간 도발적이고 좀 신기하죠? 예, 이 책을 쓴 정창권 저자는 현재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조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을 제가 잘 몰랐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굉장히 그 저술 활동을 열심히 많이 하셨고요. 뭐 좋은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서를 보니까, 천리 밖에서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서, 근대 장애인사, 정조처럼 소통하라, 홀로 벼슬 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그리고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등등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역사학자인데 좀 특이하다고 할까 또 아니면 뭐 좀 의미 있다고 할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 뭐 이런 걸 접할 때 보면은 특히 조선시대 역사는 대부분 왕조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왕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 예, 뭐 부인, 그 왕비, 후궁, 뭐들의 궁중 암투라든가 또 왕자들끼리의 그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그 투쟁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뭐 배웁니다. 뭐 혹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게 되죠. 아니면 또 뭐 신하들, 유학자 위주로 신하들과의 뭐 권력 다툼이라든가 이런 얘기만 주로 보게 되는데 사실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게 뭐 역사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왕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중인 이하의 계층이잖아요. 절대 다수가 사실 서민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뭐 사실 그 비중에 비해서는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창권 저자의 그 주 연구 분야나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기층 민중들, 예, 서민 혹은 뭐 심지어는 장애인 같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최근에 알게 되는 분인데, 앞으로 좀 이분의 책을 찾아서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뭐 두말을 나위가 없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분이고요. 뭐 또 우연히 또 제가 그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 뭐 언제 한번 찾아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어, 자, 이 책의 얘기로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책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에 살림하는 남자들인데 일단 딱 그 봤을 때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오죠. 그 무슨 소리냐면은 아니 조선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니 조선시대 하면은 아무래도 남존여비 사상이 투철하고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이 득세할 때니까 뭐 남자가 집안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농사라든가 이런 건 뭐 당연하고 그 밖에 이제 그 경제 활동, 가계 관리, 그리고 살림, 뭐 음식이나 의복, 주택 같은 이런 그 살림에도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이 이제 요리도 하고요, 심지어 그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통념과는 다른 것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봉제사라고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집안 행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성들은 그 조선시대 때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사를 남녀가 함께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부부 간에도 뭐 이게 일방적으로 그 뭐 남편과 아내가 주종 관계이다시피 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공경을 하면서 존대하고 존중하는 사이였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떠올렸던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영국의 역사학자인 그 에릭 홉스밤의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Invention of Tradi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어,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그 에릭 홉스밤의 주장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그 스코틀랜드의 그 민속 의상인 그 남성들의 그 격자무늬 치마가 있잖아요. 그 백파이프 불면서 그 격자무늬 치마를 입고 그 남자들이 다리에 털 숭숭 난 남자들이 이렇게 그 무릎 정도 오는 치마를 입고 이렇게 그 백파이프 연주하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의 민속 의상 전통 의상으로. 그런데 홉스밤의 그 주장 혹은 그 사람이 밝히고 있는 것은 그게 사실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뭐 몇백 년, 길어야 몇백 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거의 뭐 몇천 년 전부터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지금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흡수범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 정창권 교수의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치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김치 하면은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빨간 그쵸? 예, 고춧가루가 막 듬뿍 들어간 빨간색을 떠올리잖아요. 그 김치하면 딱 생각나는 게 그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고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먹고 하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빨간색 김치를 먹게 된 거는 뭐 한 200년, 300년 그 남짓밖에 안 돼요. 우리 역사가 뭐 반만 년이라고 쳤을 때 굉장히 그 짧은 역사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 남녀 간의 유별하고 남녀 간의 거의 주정관계이다시피 된 이 상황은 조선시대 이후의 풍습이란 얘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에릭 홉스밤의 그 만들어진 전통의 개념과 상당히 그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그 예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살림은 남자들이 살림에도 이렇게 관여했고 농사에도 이렇게 관여했고 요리도 직접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그 과거의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에요. 이 책은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판형은 2021년 7월 26일 초판 1쇄가 나왔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의 그 머리말 부분하고 그 끝마치는 부분, 이 두 군데를 잠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의 상식이랄까 통념을 깨트리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물론 뭐 연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며 우리 조상들이 영위한 남녀 공존의 역사. 여자의 사회 참여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도 이미 절반을 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남편은 각종 집안일과 육아, 자식 교육을 아내의 몫이라 생각한다. 그들에게 가정은 단지 휴식처일 뿐, 독박 살림, 독박 육아, 이런 말들은 자신과 관계없다. 이 때문에 결혼율과 출생률은 뚝뚝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현재 한국의 모습을 대변한다. 나는 내 전공을 살려 과거로 가보기로 했다. 조선시대 양반 남자는 어땠을까? 남은 자료의 한계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책에서 다루는 인물은 대부분 양반이거나 그 주변인이다. 놀라운 점은 조선시대 양반 남자는 집안의 살림꾼이었다는 사실이다. 양반가의 규모만 해도
오늘날 50에서 100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체와 맞먹을 정도였다. 신발, 옷, 쌀, 술 등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을 집안에서 생산했고 자녀 교육, 질병 치료, 종교 활동도 집안에서 이루어졌다. 양반가 집안은 오늘날의 작은 사회와 같은 곳이었다. 조선시대의 집안 살림은 크게 안살림과 바깥살림으로 나뉘었다. 음식 장만과 옷 짓기 등 안살림은 주로 여자의 몫이고 각종 생계활동, 재산 증식, 노비 관리 등 바깥 살림은 주로 남자가 담당했다. 그 밖에도 남자는 정원 가꾸기, 자식 교육, 가족 돌보기 등 정서적인 활동에도 참여했다. 조선시대 양반 남자는 평소 수많은 집안 살림에 참여했고 만약 그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등한시하면 부부싸움의 큰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하여 무엇보다 집안을 먼저 생각했다. 다시 말해 국가보다 집안을 우선시했고 남자의 모든 바깥 활동은 궁극적으로 여자의 안살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어쩌면 조선시대는 오늘날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껏 우리는 허생전에서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했던 허생을 양반 남자의 대명사라 생각하고 여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남자의 모습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들이 영위한 남녀 공존의 역사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 양반 남자가 평소 집안 살림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유형별로 나누고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바깥 살림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남자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 그들만의 살림 비법과 고충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에서는 대상 인물의 행장이나 묘지명, 언행록 등이 주요 자료로 사용되었는데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지향하는 규범적이고 이념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그 인물을 위인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실제 생활의 기록인 일기나 편지, 그리고 개인 문집의 다양한 기록들을 토대로 조선시대 남자의 살림 참여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집안 살림의 유형에 있어서도 갖가지 생계활동이나 살림살이 같은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자식 교육, 가족 돌보기 같은 정서적인 측면도 중시하고자 한다. 본디 살림이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으로 의식주 등 물질적인 측면과 함께 배려와 소통, 돌봄, 애정 표현 등 정서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해야 할 일도 아주 많은 아주 복잡다단한 것이다. 내 세대의 대부분의 한국 남자는 집안 살림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른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듣던 남녀 차별의 말들이 살림 참여를 막아선다. 그런 남자에게 조선시대 남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집안 살림에서 남자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나의 연구와 글이 주변의 삶들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내가 연구하고 집필하는 본래 목적이다. 2021년 7월 태정 정창권. 자, 이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글을 마치며 한국 가부장제를 재조명하자에서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처음 한 단락하고 마지막 세 단락만 읽어볼게요. 자, 처음 한 단락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아주 옛날부터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치 영역 등 특정 분야에서 여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으니 일면 가부장제 사회가 맞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안을 둘러싼 실질 사회에서의 가부장제를 살펴보면 훨씬 후대에 어쩌면 비교적 최근인 일제강점기와 현대 산업화 시대에 이르러 엄격한 가부장제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중간 생략하고요. 여자의 사회 참여 비율이 남자와 동등한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남자들이 근대에 형성된 왜곡된 가부장적 관념에 묶여 있다. 이들은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 자식 교육을 아내에게 맡긴 채 자신은 오로지 경제활동에만 골몰한다. 심지어 그마저도 내팽개치는 남자도 있다. 반면에 여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안일과 양육까지 도맡아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인구 절벽이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남녀 모두가 자유롭고 공평하며 사회활동과 집안살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자의 일, 가정 양립 못지않게 남자의 일, 가정 양립 역시 중요하다. 언제까지 가부장제 운운하며 현 사태를 관망만 할 것인가? 82년생 김지영의 남편들이여,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읽어본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이 예, 양성평등을 굉장히 주창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분의 이력 중에 하나가, 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강의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 어, 충분히 알만합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예,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 인구가 늘지 않고 우리나라가 뭐 오히려 줄어들고 걱정이다.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근데 뭐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반드시 뭐 젊은 세대의 뭐 이기심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죠. 특히 여성들에게 아기를 낳지 않는 거를 예,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참 굉장히 위험하고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의 어떤 역사적 뿌리를 예, 찾아본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닌가 예, 생각하고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예, 정창권 선생의 조선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